띠르륵 띠르륵 윙윙. 남녀노소 누구나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사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라. 한숨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 있는 수면 임플란트가 있으니. 의식하 진정 요법이라고도 불리는 수면 임플란트는 적정한 양의 약물을 투여해 가수면 상태에서 받는 임플란트를 말하는데,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고령자,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치과 공포증 안녕!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자. 네, 세상에는 참 많은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뭐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김철원 씨, 장미연 씨, 두 분은 네. 뭐 공포증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저는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코로나19 공포증이 요즘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누구 만나서 식사하기도 참 그렇고, 그렇죠. 또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 누를 때도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빨리 사태가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치과 공포증이요. 이건 되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 치과 들어가면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그 윙 하는 소리하고 입을 크게 벌렸는데도 더 벌리세요, 더 벌리세요 하는 그것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은 씨 네. 입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예은 씨처럼 치과 공포증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임플란트 시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수면 임플란트인데요. 이제 예은 네. 씨 치과 공포증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상인 렘브란트 치과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던 시대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네. 치주질환이나 사고 때문에 치아를 상실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임플란트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치아 상실 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상실된 곳에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회복할 수 있는 브릿지라는 방법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치아와 잇몸을 이용하는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어서 잇몸만을 이용하는 온 틀니가 있고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임플란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잇몸뼈와 골 유착을 통해 뿌리 역할을 하는 고정체와 치아 모양을 하고 있는 크라운, 그리고 고정체와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지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는 틀니처럼 미끄러지지 않아서 통증 없는 식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변 치아를 깎지 않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철물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음이 향상되며 지속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통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이 자연치와 모양이나 색깔이 되게 유사한 데다가 이 씹는 힘이죠. 저장력이 또 굉장히 비슷해서 참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 좋은 건 참 잘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과 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기 힘든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알맞은 시술이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수면 임플란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치과가 무서워서 안 가신 분들과 크게 아프지 않아서 그동안 치료를 미뤘는데 막상 치료하려고 하니 치료할 치아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수면 임플란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란 미다졸람을 이용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가 호흡이 가능한 채로 진정 상태로 유도하여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상태에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치과 가서 수술한다고 생각만 해도 귀찮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자에 앉기 전에는 더욱 불안하고요. 마취를 맨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니 또 무섭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의자에 앉았는데 치과 기계에서 나는 소리와 진동이 너무나 싫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벌리면서 숨을 참는 것도 너무 힘든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은 수면 임플란트로 편하게 통증 없이 한 번에 의사가 오롯이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에 아프지 않게 수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의 사진으로 긴 수술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그리고 수술 중, 수술 후에 통증을 상당히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자주 내원하시기가 힘드셨고요. 입안 마취에 주사를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바깥쪽에 2번, 입천장 쪽에 2번 마취를 맞으셔야 해서 총 4번의 마취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심으실 경우에는 24번의 임플란트 수술 받기 전에 구강 내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참으셔야 하니 상당히 힘드신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나 엑스레이를 찍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주무시는 상태로 유도를 하여 주무시고 있는 과정에 국소 마취와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의 치료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들을 보시면 지금 코 골고 주무시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무시고 있는 상태에 위에 마취 그리고 아래쪽에 전체 마취를 안 아프게 편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4개, 왼쪽 위에 임플란트 4개, 앞니 쪽에 임플란트 4개, 그리고 아래 앞니 쪽에 임플란트 4개, 오른쪽 밑에 임플란트 4개를 통하여 주무시는 동안에 편하게 안 아프게 한 번에 임플란트 시술 20개를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면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뼈이식 시술인 상악동 거상술에도 도움이 되시는데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절개 라인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상악동 거상술 시에는 절개 라인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골창을 형성하고 안에 있는 얇은 막을 들어 올리고 잇몸 뼈이식을 해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수술 시간은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도중에 중간에 격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벽이 있으면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한 부위다 하더라도 2배의 수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시간이 또 2배로 걸리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를 통하여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시술이 끝나 있다. 저도 참 솔깃해지는 방법인데요.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수면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빠 좀 나가봐라. 아니다.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래? 아이고 예.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참. 잘 지내셨어요? 사돈처녀 네. 오랜만. 저 장모님 근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장모가 사위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하나? 아니 뭐 그건 아니죠. 예, 뭐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니까. 그렇지.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사돈 어르신도 잘 있고요? 네, 네, 엄마도 잘 지내세요. 야 선미야, 뭐하노? 차라도 한 잔 내먹고 가지. 아, 맞다.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제 집사람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일하는 애 괜히 귀찮게 하지 말게.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이고 이거. 아, 뜨겁다고 말씀드려요. 깜빡했다. 아유, 그래도 커피 맛이 참 뜨겁네. 아, 뜨거워야 맛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윤서방, 예, 장모님. 용이 생일에 말이야. 예. 용이한테 미역국 끓이라고 했다며? 그랬었죠. 예. 그래. 그럼 윤서방은 윤서방 생일 때 윤서방이 미역국 끓였나 봐? 아니요, 그 와이프가 합니다. 예, 집사람이. 그럼 사돈 처녀 생일 때 누가 끓일까? 집사람이 하지요. 그래. 제가 미역을 못 끓여서. 예,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럼 사부인 생일엔 누가 끓일까? 그것도 집사람이. 그래. 용이가 미역국 끓이는 사람인가? 적어도 용이 생일엔 윤서방이 좀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짧아도 너무 짧네. 완전 짧아. 너무 짧아. 그럼 윤서방은 사부의 생신 때 미역국 끓여준 적 있나? 아니요. 없어. 이날 그대로 없다고? 예. 사돈 처녀는 있겠지. 아이, 저 없어요. 요리를 못해가지고. 어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니 어쩐 이상한 일이네. 아니 자식들은 이렇게 사부인한테 미역국을 안 끓여줬는데 왜 우리 융이는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대야 하나? 그 참 이상하지 않나? 아, 그게 저한테 어쨌거나 시집을 왔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네. 융이나 시집을 왔지만 귀한 내 딸이라고. 귀한 내 딸이라고. 예, 미역국 끓이러 온 거 아니라고. 예, 귀한 딸이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맞나? 예, 윤서방,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예. 내 딸 좀 잘 챙겨줘. 아유, 예,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아니, 저 근데 장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깜빡했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말이야. 좀 물어보려고. 수면 임플란트가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대박. 와, 자면서 임플란트를 하면 진짜 안 아프고 최고겠다. 그래. 야, 그런 게 있어. 아니 뭐 똑같은 임플란트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수면 임플란트라고 너무 잘한다고, 동네 치과가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예, 제가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 예. 그렇지. 아주 부탁해. 예. 미역국도 많이 먹는데. 야, 진짜 대박. 음식 좀 해요.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차려줄 거야? 차려줄 거냐고. 배달. 아니, 장모님 근데 이거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 빨리 가서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예. 자네가 좀 알아봐주게. 놀면 뭐하나 이런 거라도 해야지. 예, 여기 찾았긴 했는데 그렇지. 예. 이런 데 있지. 예. 괜찮지? 네, 여기 계실 게 아니고 빨리 가서 뭐 시술을 받든지 뭐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러는가? 예? 나 지금 빨리 가라는 얘기인가? 아. 지금 말이 그렇잖아. 지금 자네가 하는 행동이 나보고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니, 지금 말하는 게 그렇다고. 아니, 그래. 지금 행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 말은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드시고 좀 쭉 놀다가 가시는 게 어떨까요? 뭘 할 줄 알아, 전혀? 미역국도 못 끓인다는 거. 배달. 배달라. 이 사람 대체 언제 오는지.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 통증이 없다. 저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참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없어요. 이름부터 뭔가 좀 통증이 없을 것 같잖아요. 수면 임플란트.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수면 상태잖아요. 의식은 있지만 그래도 환자가 통증은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O 할게요. 저는 X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는 아프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임플란트 시술 받기 전에 그 마취 주사하고요. 그리고 그 깨고 나서는 통증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X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저희는 늘 반대네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무승부입니다.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 도중에 아프지 않고 편하게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면 치료가 시작이 되고 주무시기 시작을 하면 입안에 마취 주사를 놓고 진료를 하기 때문이죠. 그 입안의 마취가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안전한 의식화 진정요법의 특징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통증이 무서워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를
미뤄온 분이 계시다면 수면 임플란트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수면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언제 올라가나? 아, 참. 윤서방? 그리고 할 말이 있네. 예.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유영이한테 전화해서 마스크 왜 안 붙였냐고 그렇게 야단치셨다면서? 아니 그게 말이가 큰가? 어? 아니 사부인께서 그런 말 하시기 전에 자네가 마스크를 사다 붙이면 되지 않나? 아니 그게 그 제가 마트랑 약국이랑 가봤는데 그게 마스크가 인당 몇 장밖에 안 팔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사부인도 그렇네. 어? 왜 용이한테만 그렇게 야단을 치시나? 막말로 자기도 나한테 장모님 장인 어린한테 마스크 사준 적 있나? 있나? 없니? 없잖아. 아니 그것도 제가 없잖아. 아니 그래도 제가 이게 뭐 약국하고 가봤는데 이게 얼마 안 팔고 없고 다 이게 동나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돈 무슨 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응? 사부인은 왜 윤희한테만 그러냐고. 자네가 미리 좀 하게. 알겠나? 예. 그 제가 할게요. 들어보니까 뭐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막 야, 니쪽 한 왜 딸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 며느리는 남자. 아유, 뭐 참. 내가 딸이라고 중성인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 장모님 저 죄송합니다. 예. 야가지고 그래. 어머, 내가 좀 흥분을 좀 했네. 예,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언니는 보니까 저희한테 있었던 얘기를 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아니 엄마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엄마와 딸 사이인데. 아니 그쪽은 엄마랑 딸 얘기 안 하나요? 주고 왔나? 아유, 장모님 저 주고 왔을 수도 아니, 있겠다. 아니, 저 아니, 제가 안 닮았어. 아니 제가 그 집사람이 저 신경 안 쓰도록 제가 중간에서 처리 잘 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하게. 예, 제 약속 드릴게요. 어머 그나저나 사진으로 피부가 깜짝 놀랐어. 빛이 나가지고 보니까 30대 20? 아니네. 신생아 피부네. 어쩜 이렇게 작지도 않아 없고 야, 어떻게 이렇게 광이 나세요? 몰랐나? 우리 장모님 아기 피부다 아기 피부. 야, 이 탄력 봐라.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 야. 아니 아우 진짜. 아니 눈은 못 생겼는데 사람 볼 줄은 아네. 아유, 그럼요. 아유. 그니까요. 아니 진짜 저 멀리서부터 막 빛이 나는 게 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대단하시다. 내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젊었을 때 네 대구에서 서울까지 남자들이 줄을 섰어. 그래서 기차 운영도 안 됐잖아. 야, 장모님 이거 수면 임플란트로 이제 치아까지 딱 하고 나면 진짜 더 미인되시겠다, 그렇죠? 아니 그럼 젊은 남자들 와가지고 줄 서서 만나달라 그러면 정말 어떡해요. 사실은 지금도 줄 섰어. 어쩐지 알고. 아니 장모님 그런데다가 지금 이 수면 임플란트로 치아 건강까지 탁 되찾아가면 진짜 더 난리 나겠다, 그렇죠? 그런데 예. 내가 당뇨가 있거든. 당뇨가 있으면 수면 임플란트가 될까? 아휴 장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는데 전신 질환이 있어도 수면 임플란트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까? 예, 그럼 제가 다 알아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여기. 그쵸? 그럼 윤서봐, 네? 우리 기분도 좋은데 백화점 가서 쇼핑도 좀 할까? 아유, 좋죠, 장모님. 저도 가도 돼요? 아니, 애기 피부라고 했지? 그래요. 역시 제가 가방 챙겼습니다. 가시죠. 그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수면 임플란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술을 할 수 없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연 씨, 네. 과연 이런 그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받으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면 임플란트를 하려면 결국 이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수면 마취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건강한 분들 위주로 이 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답 O요. O 하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 사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수면 임플란트를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수면 임플란트 받는 동안에 뭐 혈압이나 혈당이 더 잘 조절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는 X 하겠습니다. 누가 틀린 말이 아니죠?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임플란트 수술 시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중에는 혈압이 안정되며 인슐린으로 치료 중인 당뇨 환자들은 치과 치료 시에 인슐린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주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중 스트레스로 인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존에 드시던 약을 잘 드시면서 혈압 수치와 당 수치를 잘 조절하시고 수면 임플란트를 병행하시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돼서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뭐 치아 한두 개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수면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할 개수가 많거나 해야 하는 임플란트가 많을수록 수면 임플란트가 도움이 됩니다.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치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13개,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14개, 신경치료가 11개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뿌리만 남진 않으셨을 텐데 이 환자분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네. 미루고 미루시고 미루시다가 이번에는 용기 내셔서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주무시고 있는 상태에서 윗니 쪽에 마취를 전체 해드리고 아래쪽에도 전체를 안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14개, 신경치료 11개를 통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안 아프게 치료를 해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수술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도 수면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치아를 21개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실선에 위치해야 될 잇몸뼈가 점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만 남은 채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잇몸끼리 서로 맞닿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 공간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수술은 환자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입안에 치아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넣지? 라는 걱정부터 마취 주사부터 상당히 치과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조골 성형술 4부위,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18개를 통해서 안 아프고 편안하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회복시켜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고경이 많이 부족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위에는 임시 틀니로 수직 고경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증례 보시면 치아를 14개 발치해야 되는 경우의 환자분이셨습니다. 위 어금니가 아래쪽 잇몸에 닿을 때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앞니도 윗앞니 뒤쪽 잇몸까지 접촉되어 씹으실 때마다 아래 앞니가 윗앞니 뒤쪽 잇몸을 찔러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악 전체에 치조골 이식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고 시술 시간이 약 4시간 이상 걸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내셔서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체 치아 14개 발치, 그리고 하악 전체 치조골 이식술,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20개를 안 아프고 편안하게 수면 임플란트로 진행해드린 증례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잘 된 사진을 보니까 제가 더 환하게 웃게 되네요. 원장님, 그런데 주변에 우리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보면 흔히 왜 무치아,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에 다 임플란트를 받으면 좋지만 사실 뭐 비용적인 면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께서는 물론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만큼 다 심어도 되지만 위에 임플란트 4개, 아래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방법으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 있는 튼튼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정석대로 임플란트를 심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위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10개를 심어서 28개의 치아를 회복을 시킵니다. 큰 어금니 2개와 작은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4개로 회복을 하며 앞니 6개를 임플란트 2개로 회복을 시킵니다. 너무 수술도 길고 관리해야 될 임플란트 개수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위 사진처럼 임플란트를 위에 4개, 아래쪽에 2개 심으셔서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 틀니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래쪽에는 필요한 만큼 임플란트를 심으시고 위쪽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위해 4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실 수 있으며,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2개를 심으셔서 전체 틀니로 28개의 치아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8개의 치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는 20개이지만 양쪽 끝쪽에 있는 제일 큰 어금니 4개를 뺨으로써 16개의 치아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 효율이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28개의 치아를 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2개는 유지한 채 작은 어금니 쪽에 이렇게 한 개씩 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정확하게 식립이 되지 않으면 뭐 시간이나 비용은 배로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 고생이란 고생은 참 다 하게 돼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좀 안전하게 좀 시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를 좀 해주는 것처럼 요즘 임플란트에도 컴퓨터가 이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고서 몇 년이 지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면 임플란트 시술 시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치아에 힘이 이 방향에서 올 수도 있고 가장자리 쪽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오게 될 때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반대쪽에 심겨져 있다면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나사가 부서지거나 고정체와 지대줄을 연결하는 나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가거나 부러진 채로 입안에서 기능을 오래 하게 되면은 잇몸뼈가 이렇게 많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부득이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며, 사진 보시면은 오랫동안 자각 증상이 없게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면 이 사진처럼 임플란트가 잇몸 살 안에 잇몸뼈는 하나도 없는 채로 유지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아랫니와 잇몸뼈를 고려했을 때는 빨간색 선처럼 각도를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노란색 라인으로 각도가 유지되어 바깥쪽의 잇몸뼈가 오랫동안 서서히 녹아내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 임플란트의 단점을 디지털 임플란트로 보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랑 아날로그 방식과는 다르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치료계획, 가상수술, 수술, 본뜨기, 보철 과정에서 진단과 검사 과정은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많이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계획과 가상수술, 수술, 본뜨기와 보철 과정도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검사 과정에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치아를 수많은 점과 선과 면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암실에서 현상하던 아날로그 정보가 컴퓨터가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도 눈대중이 아닌, 의사의 감이 아닌 컴퓨터로 정확히 오차 없이 분석을 하여 실제 환자 정보와 디지털 환자 정보를 합치는 멀징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모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의 수술 결과를 바탕으로 튼튼하고 정확한 위치에 주무시는 동안에 안 아프게 심을 틀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본뜨는 과정도 간단하게 입안을 컴퓨터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철 과정 또한 컴퓨터 정보를 바탕으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원장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의 증례를 보면서 수면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의 구외 사진 그리고 구강 내의 사진 엑스레이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의사의 감으로나 눈대중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분석을 하여 이와 같이 치아를 먼저 배열을 해본 다음 잇몸 뼈 상태를 고려하여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진행한 다음 컴퓨터로 촬영을 하여 본을 뜬 다음 기존 처음 치료 계획과 다시 비교를 한 다음에 구강 내에 환자분들한테 딱 맞는 맞춤형 기둥을 입안에 끼워드리고 그리고 한두 달 뒤에 한두 달 정도 사용할 임시 치아를 끼워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 기능과 높이를 평가하며 발음도 평가하실 수 있으며 혀와 볼 씹히는 것을 평가한 다음에 최종 모철물을 이와 같이 끼워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수면 임플란트 전 사진이고요. 수면 임플란트 후 사진입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수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더 이상 아프게 받지 마시고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안 아프고 편하게 받으십시오. 치과에 오지 않고 집에서 생각만 하시다 보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아도 더 많아져서 임플란트 수술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치료로 안 아프게 편하게 받으셔서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치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수면 임플란트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상인 렘브란트 치과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